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 잠수함의 성능이 또 한 번 대폭 향상되는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세계 1위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잠수함 연료전지용 메탄올 수증개질 플랜트를 개발해낸 것인데요. 이 기술은 메탄올과 물을 통해 고순도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잠수함 연료전지 AIP에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우리 해군과 관련 기관들은 이번 연구가 한국 잠수함의 작전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하고 있죠.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연료개지 및 수소 정제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내었습니다. 연료전지란 연료 및 산소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화학 반응에 의해 곧바로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첨단 발전 방식입니다. 기존 화학 연료의 대체 에너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각종 연료전지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기 생산 후 물 외에 별도 이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대표적 친환경 발전 장치인 연료전지는 민간뿐만 아니라 군사에서도 폭넓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개발이 한국의 군사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야, 너 우냐? 연료인 수소를 만드는 방법은 주로 메탄 및 메탄올 등의 고온의 수증기를 가해서 만들기 때문에 특별한 개질 장치가 필요한데요. 잠수함 연료전지용으로 개발된 것은 대우조선해양이 국내 최초로 전 세계에서도 아직 잠수함에 도입된 사례는 없어 한국이 최초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료전지는 특성상 발전 효율이 높고 소음과 진동이 전혀 없어 군사 기술에 접목되는 추세가 늘고 있는데요. 잠수함은 잠항 상태에서 산소 공급이 없는데 이 때문에 수중에서 엔진을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평소 미리 충전해 두었던 2차 전지로 가동합니다. 그러나 2차 전지의 용량에 한계가 있어 자주 스노클링을 하기 위해 수명 가까이까지 부상해야만 하죠. 바로 이때가 재래식 잠수함의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AIP 공기 불피로 추진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수중에서 추가적인 산소 공급이 없이 동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오랫동안 스노클링을 하지 않아도 잠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AIP 기관을 장착한 214급의 경우 2099급에 비해 잠항 기간이 3배 정도 늘어났죠. 또한 AIP는 기존 축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용량이 가능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방전 문제도 기존 축전지에 비해서 덜한 편이므로 여러모로 잠수함엔 제격입니다. 이러한 연료전지 AIP를 채용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대한민국 해군의 손원일급 잠수함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번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해낸 잠수함 연료개질 기술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도 20년 이상 연구 개발에 공들여온 최첨단 기술입니다. 현재 잠수함 연료전지에 필요한 수소 공급은 일반적으로 금속 수소 저장 합금 실린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방식은 무게당 저장 효율이 낮고 장비 설치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수소 충전을 위한 별도 부대 설비가 필요하며 충전 시간도 길다는 단점이 있죠. 반면 메탄올을 활용한 연료개질 방식은 저장 효율이 높아 기존 대비 잠항 운용 능력을 30% 이상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장비 설치에 공간 효율이 높고 연료 수급도 용이해지는데요. 재충전을 위한 별도 설비도 필요 없으며 충전 소요 기간도 짧습니다. 최동규 대우조선해양 중앙연구원 원장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대한민국 해군의 해양 주권 수호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수소 연료 전지 부분 명실상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AIP 탑재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은 공기부료 추진 체계에 개선된 연료 전지를 적용해 세계 최장 잠항 기간을 보유한 잠수함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AIP 시스템에는 국내 강소기업인 범한 퓨얼셀이 개발한 군수용 연료전지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연료전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하는 2019 세계인류 상품에서 현재 세계인류 상품 부문에 선정되기도 하였죠. 세계인류 상품은 세계 전체 시장 규모가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이거나 수출 규모가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인 상품 중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이면서 시장 점유율이 5% 이상인 상품에 한해 선정됩니다. 범한 퓨얼셀은 2003년 잠수함 사업을 시작한 후 2008년 PEMFC 스택 개발, 2014년 잠수함용 PEMFC 모듈 개발에 잇따라 성공하며 2018년에는 도산 안창호함 진수라는 성과까지 기록했습니다. 범한 퓨얼셀은 수소 연료전지 분야 88건, 압축기 분야 18건 등 총 100건이 넘는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잠수함용 연료전지를 개발 상용화한 국가는 오직 두 곳으로 바로 원조 잠수함 강국 독일과 신흥 강국 대한민국뿐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의 끝판왕인 도산 안창호함은 세계 최초로 디젤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 6문을 설치하여 막강한 화력을 보유하였고 3,000톤급 이상 대형 잠수함에 세계 최초로 연료전지 AIP를 장착하였습니다. 야, 우냐고. AIP 시스템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 대비 수중에서 오랜 시간 잠수가 가능한데요. 이는 은밀성을 무기로 하는
잠수함에게는 상당한 이점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ARP는 만능인가 하는 질문엔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재의 기술로 제작된 ARP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바로 그 출력이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1사급 잠수함의 경우 최고 수중 주행 속도는 20노트, 약 37km이지만 최고 속도로 단 2-3시간만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2주일간의 자망이 가능하다는 것은 4에서 5노트, 약 시속 9km의 느린 속도로 움직일 때나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평상시 초기 기동을 위해 느린 속도로 자망할 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적의 도발 및 전시와 같은 긴급한 상황 시에서는 이러한 성능적 한계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의 운용 특성상 대체로 선제 공격 이후에는 적 수상함이나 초계기의 추격으로부터 도망치는 형태의 전투 과정을 가지게 되는데 작전 수행 시 당연히 최고 속도로 기동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현재의 ARP 시스템으로는 작전 수행 후 겨우 자망 2시간 만에 부상할 수밖에 없어 잠수함의 생존성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이러한 모든 단점을 상쇄하는데 바로 원자로가 돌아가는 한 계속 자망을 할 수 있으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최고 속도가 30에서 35노트로 평속은 30에서 40km로 운항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자로 가동에 공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승조원들이 마실 물은 바닷물을 담수화 장치를 이용하여 제조해내고 승조원들에게 필요한 산소는 바닷물의 전기 분해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오로지 원자력 발전기에서 만들어내는 대용량의 전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물론 ARP 시스템을 갖춘 잠수함이 내내 원자로를 가동해야 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대비 더 은밀한 자망이 가능한 것도 사실이지만 아예 추진기 가동을 멈추거나 5노트 이하의 저속주행이 아닌 경우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쪽이 생존 능력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비대칭 전략 무기는 크게 세 가지로 ICBM, ALBM, SLBM, 즉 모두 발사 방식으로 분류합니다. ICBM과 ALBM은 사전에 적으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육상기지에 있는 ICBM 발사대는 인공위성으로 포착해 폭격할 수 있고 전투기에 실려 목표지로 가는 ALBM은 도중에 격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은 도무지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물밑에 있는 잠수함이 언제 쏠지도 모르고 또 그 잠수함을 미리 찾아내기도 힘들며 빠른 속도로 모습을 감추는 잠수함을 뒤쫓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디서 날아올지 대비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는 셈이죠. 최근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지침 해제와 함께 SLBM 개발마저 성공적으로 이뤄냈는데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가 시작된다면 동북아 해상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전쟁 억지 전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미국 언론 뉴욕타임스는 충격적인 보도를 하였습니다. 바로 경북 경주시 간포읍에 생길 해양용 소형 모듈 원전이 한국 핵잠수함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7월 간포에 문무대왕 과학연구소를 착공하여 앞으로 5년간 총 3,200억을 투입해 2015년까지 연구소를 완공하고 2017년까지 해양용 SMR 개발을 위한 70메가와트급 원자로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 아라연구로는 해양용 SMR을 실증하기 위한 다목적 연구로입니다. SMR은 전기 출력이 300메가와트 이하인 원자로로 구성기기를 하나의 용기 안에 배치해 안전성을 높이는 원자로인데 해양용 SMR은 대형 상선이나 쇄빙선처럼 큰 출력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 활용하는 데 특화된 SMR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해상의 SMR을 여러 배치하는 해상 부유식 원전을 활용하고 있죠. 이번 한국이 개발에 착수한 70메가와트 원자로는 모듈 자체가 원자력 추진 쇄빙선이나 컨테이너선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지만 또 핵잠수함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핵추진 쇄빙선, 핵잠수함 등에 들어가는 원자로 설계 제작사인 OKBM의 2017년 연간 보고서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계속해서 일치 구조형 원자로 협력을 논의한다는 대목이 있기도 합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한국이 오랫동안 품어온 핵추진 잠수함 개발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의 브라이언 클라크 잠수함 전문가는 한국 원자로의 70메가와트 생산량은 미국의 초기 잠수함 원자로와 비슷하며 한국의 차세대 4,000톤급 잠수함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 해군의 주력 잠수함으로 총 62척이 취역한 LA급은 26메가와트이며 최신형 공격 핵잠인 버지니아급 역시 26메가와트급으로 한국의 70메가와트 원자로는 차세대 잠수함 전력으로 매우 충분하다고 할 수 있죠.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동북아 해상 판도는 순식간에 뒤바뀌게 되는데요. 최근 중국은 핵탄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 핵잠수함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는 등 잠수함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바다의 경운기로 놀림받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중국의 1세대 핵추진 잠수함 한급은 저급한 기술력으로 인한 소음으로 잠수만 했다 하면 미국의 추적을 받아와 이름 그대로
중국의 한이 되었고, 추후 중국이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만든 2세대 핵추진 잠수함인 샹급도 역시나 최근 영국 항모전단을 쫓다가 오히려 역으로 적발당하는 수모를 겪으며 이름 그대로 샹소리만 내뱉었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막대한 건조량만 보면 그 개떼 전략이 미국과 한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오커스를 발족하면서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약속하기도 했죠. 미국은 호주의 핵잠수함을 통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영향력을 억제하려고 하는데요.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남중국해에서 호주 해군의 영향력 증진으로 중국을 저지하듯 중국의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인 동해에서의 억제력을 갖기 위해 미국은 한국의 핵잠 도입을 용인해 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시 중국 해군 전력의 80% 이상이 배치되어 있는 북해 함대와 동해 함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한국 해군의 전력 상승이 필수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국가안보 부부장관이었던 김현종 씨는 4,000톤급 잠수함 3척의 동력원은 핵 추진일 것이라고 밝힌 것도 어느 정도 미국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상징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We go together.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중국을 겨냥하며 한국 측 대표단을 향해 이같이 말하여 시진핑이 경악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역시 중국은 까야지만.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